80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렇게도 붙잡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꼭 가져야 할 것 같았고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앞서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괜히 마음이 급해서 스스로를 다그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평생을 지나와 뒤를 돌아보니 참 이상하지요.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는 이제 아무 의미도 남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어떤 순간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가슴 속에 남고 생각날 때마다 묵직하게 다가오고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억도 꼭 그렇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버립니다. 누가 어느 날 멋진 말을 했는지도 누가 나를 칭찬했는지도 세월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은 잊히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인데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드라마 같은 장면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날, 아주 평범한 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정확합니다. 사람은 큰일 앞에서보다 사소한 순간에 더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장면입니다. 여럿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가 적당히 무르익어가고 웃음이 한 번씩 오가고 다음에 또 봅시다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손주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요즘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소연도 하고 누군가는 젊을 적 추억을 꺼내며 웃습니다. 그 자리는 참 따뜻합니다. 사람 냄새가 납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지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참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 사람들과는 오래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늙어갈수록 이런 편안한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슬슬 일어날 시간이 되고 누군가가 이제 계산해야죠 하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공기가 미세하게 바뀝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길어야 몇 초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몇 초가 길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냅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담백합니다. 그 모습은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꼭 많이 내서가 아닙니다. 돈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시간을 대하는 태도, 배려가 조용히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순간 갑자기 말이 줄어듭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잘 웃고 잘 이야기하던 사람이 계산대 앞에서는 조용해집니다. 지갑을 꺼낼 듯 하다가 멈추고 휴대폰을 보는 척하고 괜히 옆 사람 말에 딴청을 피웁니다. 정말 별것 아닌 장면 같지만 그 몇 초 안에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찍힙니다. 무섭도록 정확하게 말입니다. 80년을 살아보니 이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돈을 쓸 때 가장 솔직해진다는 것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돈 앞에서 그 사람의 품성과 습관과 삶의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 누구 앞에서 돈을 아까워하는지, 어떤 순간에 기꺼이 내는지,
어떤 태도로 돈을 다루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참고 넘길 수 있었던 일도 나이가 들면 오래 남습니다. 작은 서운함도 깊게 남고 작은 배려도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누구와 돈이 얽히느냐가 남은 인생의 평온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함께 있고 나서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이 있었는지요? 반대로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거나 지쳤던 사람이 있었는지요? 이유를 딱 꼬집어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느낌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느낌이야말로 관계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더 화려한 관계를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편안함입니다. 함께 있어도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괜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돈과 관련된 순간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관계를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겁나.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왜 겁이 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듣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만나고 나면 너무 피곤해. 참 깊은 말이지요. 노년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다리 아픈 것보다 마음이 지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피로는 대부분 사람 관계에서 옵니다. 특히 돈이 얽히는 순간 그 피로는 훨씬 빨리 쌓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만나서 웃고 이야기할 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산하는 순간이 어색하면 그날의 웃음보다 그 어색함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오랜 친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했던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자식 이야기까지 알고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인연이면 참 귀한 인연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모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가 보였습니다. 늘 한 사람이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두 사람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내지. 그런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처음에 고마움은 미안함이 되고, 미안함은 어색함이 되고, 어색함은 결국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계산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웃습니다. 괜찮아 뭐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생각이 쌓입니다. 왜 항상 내가 해야 하지? 왜 이 사람들은 늘 한 발 늦지? 그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민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함이 상대에게는 서운함으로 다가옵니다. 큰 사건이 아니어도 관계는 그렇게 무너집니다. 싸우지 않아도 끝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뜸해지고 그렇게 조용히 멀어집니다.
사람 관계는 늘 큰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서운함이 반복되며 스며들듯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돈을 쓸 때 드러나는 나쁜 유형 5가지입니다. 이건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을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겠다는 마음도 좋지만 노년에는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온이 중요합니다. 그 평온을 흔드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남의 돈을 먼저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얄밉게 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잘 맞추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능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만나보면 조금씩 보입니다. 계산할 때마다 꼭 한 발 늦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카드를 꺼낸 뒤에야 내가 내려고 했는데라고 말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압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책임을 나누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자주 식사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깊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적당히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유독 분위기를 잘 띄웠습니다. 말도 재미있고 자리에 활기를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할 때마다 꼭 한 발 늦는 것입니다. 누가 지갑을 꺼내면 그제야 뒷주머니를 뒤적이며 내가 내려 했는데 하고 웃습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되면 웃음이 씁쓸해집니다. 결국 그분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책임을 나누기 싫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든 뒤로는 그 사람과의 자리가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재미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번에도 또 내가 내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관계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남의 돈을 먼저 쓰는 사람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함께하는 자리에 대한 책임, 배려,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년에는 이런 사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참고 넘길 수 있었던 일도 나이가 들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결국 내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식당도 늘 좋은 곳을 고르고 사람들 앞에서 시원하게 계산합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그 말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을 여유 있고 배포 큰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소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임마다 좋은 식당을 잡고 늘 비싼 메뉴를 시키고 계산할 때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덕분에 좋은 데서 먹네하고 고마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괜히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못 쓰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괜히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편안한 만남이 아니라 누군가의 여유를 구경하는 자리가 됩니다. 관계는 균형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한 사람을 위에 세우고 나머지를 아래에 두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노년의 관계는 누가 더 많이 내느냐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며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가장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늘 먼저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다른 사람이 내려고 하면 오히려 말립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따뜻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든든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순수한 배려가 아니라 쌓이는 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늘 먼저 계산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참 고마웠습니다. 야, 다음에는 내가 낼게. 라고 해도 괜찮아. 그냥 내가 할게. 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번 반복되자 만날 때마다 괜히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못 내면 어쩌지? 괜히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렇지 않은 자리에서 그 친구가 툭 던집니다. 야, 내가 너한테 밥 몇 번 샀는지 아냐? 농담처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집니다. 아, 이게 쌓이고 있었구나.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그 한마디로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더 이상 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감정의 빚을 만드는 태도입니다. 자신은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그 베풀물 마음속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꺼냅니다. 그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이 감정의 빚입니다. 돈은 갚으면 끝나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괜히 미안하고 괜히 신경 쓰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가볍습니다. 누가 더 냈는지 기억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공평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정확히 나눕니다. 커피 한 잔도 간식 한 봉지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깔끔하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차갑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함이 남지 않습니다. 공평한데 왜 편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관계에는 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미가 비슷해 자주 만나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산책도 같이 하고 식사도 하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늘 모든 것을 정확히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부담 없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걸까? 거래 상대처럼 대하는 걸까?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지 계산과 계산의 관계인지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노년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정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덜 따지고 조금 더 배려하는 것, 그게 노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계산하는 관계에서는 그게 사라집니다. 이 사람은 틀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남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용히 멀어집니다.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오래가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삶은 계산이 아니라 느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묶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가장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구보다 잘 베풀고, 누구보다 잘 도와주고, 누구보다 쉽게 지갑을 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믿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 그때 도와줬잖아. 그때 내가 밥 사준 거 기억 안 나? 내가 해준 게 몇 개인데?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압니다.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그동안의 행동이 선의만은 아니었구나. 돈으로 사람을 묶는 사람의 특징은 돈을 쓰지만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언젠가 갚아야 하는 건 아닐까? 괜히 미안한데 이런 감정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그 관계는 편안함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유가 있어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자유가 사라집니다. 항상 눈치가 보이고 항상 눌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관계는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아무리 고마운 일이 있었더라도 그 관계가 내 자유를 빼앗고 있다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이 한 가지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괜히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함께 있을 때 알 수 없는 긴장이 생기고 특히 돈을 쓰는 순간이 불편하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관계입니다. 오래 가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 적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관계가 지금의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지치게 하고 있는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80세의 내가 60대의 당신에게 편지를 쓰듯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지금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을 정리할 시간도 있고 새로운 관계를 선택할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불편함을 참고 살아온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 더 나를 지켰다면 지금 더 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관계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괜히 참고 넘겼던 순간들, 불편했지만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쌓여 결국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참지 마십시오. 이제는 억지로 맞추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편안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누구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충분히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자격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편안한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무엇보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서는 조용히 벗어나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지,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그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참으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 보십시오. 사람을 만난 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질문이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